안녕하세요. 영혼의 비타민 강원책 TV입니다. 가을비가 내리는 오늘입니다. 가을은 비 내리고 나면 기온이 조금씩 내려가지요. 내일은 기온이 좀 떨어져서 쌀쌀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언제부턴가 소쩍새 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오늘은 소쩍새를 소재로 쓴 수필 한 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구목 수필가의 작품입니다. 소쩍새 울엄마 윤금옥. 연일 35도를 넘나드는 어느 여름날 오후, 은행나무에서 매미가 울어댑니다. 우렁차게 우는 걸 보니 말매미입니다. 가까이 가서 보고 듣고 싶었지만 현관문 여는 소리에 놀라서 날아갈까봐 안방 창문에서 듣기만 했습니다. 한참을 매미 소리에 심취해 있는데 귀에 익은 새소리도 들려옵니다. 좀처럼 낮에는 듣기 어려운데 뻔한 대낮에 소쩍새가 옵니다. 어인일로 대낮부터 구슬 피우는지 또 가슴이 아려옵니다. 봄에 짝을 지어 알을 낳고 부화해서 모두 이소시켰을 8월 중순이 지났으니 구슬프게 울 일도 아닌데 어째서 슬피 우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제 소임을 끝냈으니 이젠 전설 속의 소쩍새로 돌아간 것인지 아니면 내 귀에만 그렇게 들리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나는 저 소쩍새 때문에 눈시울 붉히는 날이 많습니다. 그리움에 북받쳐 소리 내서 울 때도 있지만 소리도 내지 못하고 울 때가 더 많습니다. 어렸을 때 소쩍새의 전설을 어머니께 처음 들은 후 어머니가 우리 곁을 떠나시기 전까지 해마다 여름이면 한두 번씩은 꼭 들었습니다. 내가 해달라고 할 때도 있고 소쩍새가 유난히 가엾게 울 때 들려주시기도 했지요. 시절 오빠가 털도 없는 어린 새를 데려와 집에서 기른 적이 있었습니다. 동그랗고 노란 눈망울에 발톱과 부리는 날카로워서 부엉인 줄 알았습니다. 막내 오빠와 개구리를 잡아서 갖다 주면 낚아채서 먹곤 했죠. 온몸에 털이 나고 날개 펴면 새장이 좁게 느껴질 만큼 자랐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 갔다 오니 새가 없어졌습니다. 새장 속에 갇힌 새가 안쓰럽다고 어머니께서 날려 보내주었답니다. 그 새는 소쩍새였습니다. 소쩍하고 울면 풍년이요, 소탱하고 울면 흉년이라네요. 소쩍은 솥이 작으니 양식이 많은 것이고 소탱은 솥이 텅 비었다는 뜻이랍니다. 그러므로 농부들은 봄에 소쩍새 울음소리를 듣고 한 해 농사를 점쳤다지요. 저는 어린 마음에도 배고파 죽은 며느리가 가여워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소쩍새처럼 울었습니다. 작년 여름 전라남도 고흥으로 피서를 갔습니다. 후덥지근해서인지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낮에 해수욕도 하고 조개도 따서 피곤한데도 말입니다. 잠은 오지 않고 이상하게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유인즉 소쩍새가 울고 있던 것입니다. 뒤척거리다가 방을 나와 마루에 앉았습니다. 소쩍 소쩍 소쩍. 숙소 맞은편 산에서 소쩍새가 울고 있습니다. 아니, 저 소쩍새가 여기까지 나를 따라온 거야? 가슴속 깊은 곳에서 그리움이 꾸역꾸역 올라옵니다. 눈물이 핑 돌더니 이내 볼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육지 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고흥에서 소쩍새 울음소리를 들으니 더 그렇습니다. 소쩍새가, 아니, 어머니가 나를 따라온 것 같았습니다. 눈물을 훔치며 바닷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사무치게 그리운 마음을 가눌 길이 없었습니다. 강원도 작은 마을은 넓은 전답이 없어서 집집마다 화전을 읽어야 했습니다. 우리 집도 예외일 리가 없지요.
돌을 골라내고 골라내도 끝없이 나오는 산비탈의 밭을 만들어 구황작물인 옥수수, 감자, 고구마나 콩을 심어야 했습니다. 구남매 배골치 않게 하려고 온갖 일을 마다않으신 우리 어머니가 꼭 소쩍새의 전설 속 며느리 같습니다. 아버지와 구남매 밥을 푸고 점심밥도 챙겨놓고 나면 어머니 밥은 늘 누룽지였습니다. 아버지와 오빠는 밥이 많다며 한 숟갈씩 퍼서 어머니 밥그릇에 넣어주면 일 많이 하는 사람이 많이 먹어야 한다며 어머니는 한사코 마다합니다. 아버지와 오빠도 배부르면 허리 구부리기 힘들어서 일 못한다며 마다하지요. 11명의 식구를 챙기다 보면 어머니는 손에 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손톱 밑이 툭툭 갈라지고 거칠거칠했습니다. 며느리도 맡고 손자도 보시고 좀 편안할 만한 때에 덜컥 병을 얻어서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내 나이 16살이었습니다. 소쩍새 울엄마, 보리밥 비벼 먹던 그날도 울었는데 구남매 배고를까 소쩍다 소치 적다. 머나 먼 길 떠나실 때 쌓아놓은 하얀 눈, 흰쌀밥 먹이고픈 어미의 마음일까. 울긋불긋 꽃가마 두둥실 타시고서 꽃상여 속 울엄마는 가면서도 우셨다. 방파제에 앉아서 서러움과 그리움을 토해냈습니다. 철썩이는 파도 소리가 내 울음을 바로바로 삼켜버렸어요.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내가 안쓰러운지 소쩍새도 더 이상 울지 않았어요. 그리움도 서러움도 파도가 데려가서 마음이 후련해졌습니다. 어느 틈에 보름달이 두둥실 떠올라 환히 웃고 있었습니다. 15, 16년 전 고향에 땅을 조금 샀습니다. 주말에만 내려오다가 몇 해 전에 아예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손바닥만한 텃밭을 일구며 어설프게나마 농촌 안악의 흉내를 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흙의 진리를 배우고 자연의 이치에 순응해야 함도 알아갑니다. 이곳에서 5번의 여름을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쩍새도 봄부터 가을까지 내 그리움을 자극하며 5해째 울고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울 때는 덜 슬픈데 먼 곳에서 울어 아스라이 들릴 때는 가슴이 미어집니다. 어머니를 잊지 말라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가끔은 어머니가 소쩍새가 되신 게 아닌가 하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다행인 것은 소쩍새가 소탱소탱 하고 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잘 사는 것을 소쩍새도 알고 있나 봅니다. 당연 어머니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어쩌면 내 그리움의 모태는 어머니와 고향 그리고 소쩍새인 듯 합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 저리고 눈물이 핑 도는 걸 보면 말입니다. 그러한 내가 지금 소쩍새 우는 고향에서 어머니를 그리며 살고 있습니다. 소쩍새가 울 때마다 따라 울면서 가슴속에 쌓여있는 사무친 그리움을 꺼내어 달래는 중이지요. 하지만 내 그리움은 마르지 않는 샘물 같아서 퍼내도 줄어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소쩍새가 울지 않는다면 또 모르지만. 이 글은 윤구목 수필가가 자신의 어머니를 그리며 쓴 글입니다. 글쓰기를 시작한 동기도 어머니에 대한 글을 쓰고 싶어서인데 쓰려고만 하면 눈물부터 나와서 오랫동안 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글쓰기를 시작한 후 10년이 넘어서야 겨우 한 편 쓸 수 있었다고 하네요. 지금도 그녀는 여름날 밤 소쩍새가 우는 소리가 아스라이 들려오면 사무친 그리움의 눈물이 왈칵왈칵 솟을 때가 많다고 합니다. 단풍 드는 이때 소쩍새는
어느새 따뜻한 곳으로 날아가고 없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가슴 찡한 수필 한 편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우리 강원책TV 애청자님, 내일은 쌀쌀하다고 합니다. 이럴 때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